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빗발친다.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지난 18일 KBS에서 소위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자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이 실제로 공개되고 KBS 측에서 보도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오보를 넘어 KBS라는 방송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KBS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으며,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면서 이 전 기자와 한 전 지검장은 KBS를 고소했는데요. 이동재 기자 측인 주진우 변호사는 두 사람 간의 녹취록 정문을 공개했는데, 이 중에는 한 전 지검장은 유시민에게 관심도 없다고 하고 공모 및 동료 정황이 전혀 없어 검언유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조작된 혐의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사항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보도 하루 만에 사과방송을 했지만 이미 무너진 공영방송 KBS의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 KBS 내부에서도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누가 던져주면 옳거니하고 다 카더라식으로 받아 쓰는 게 보도본부의 취재 행태인가? 일단 지르고 보다가 망신당하는 보도가 얼마나 KBS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줄 아시긴 하는가? 수십 년에는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라고 보도본부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본부는 소설을 쓴 것인가?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로 셀프 전락한 것인가? 라고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녹취 입수 과정과 출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노조인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KBS 공영노조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과반노조로 친정부 성향인 언론노조 KBS 본부, 이하 본부노조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다루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보도 과정을 복귀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수준의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보도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 보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본부 노조는 보도본부는 그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히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라고 물으며 KBS의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더 쉽게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왔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본부 노조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구성원에 대한 보호 조치라며 취재 출처를 밝히라는 다른 노조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모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자신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에 KBS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구인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KBS 측은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며 명백하게 선을 그었고, 이 때문에 한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더라도 이번 사태는
악의적으로 한동훈과 이동재라는 개인들을 권력을 동원해 죽이려 한 사태인 만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정 검사장과 이전 기자께서는 이번 일을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 주십시오. 저 역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현 정부에 대해서 날마다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현대 교수 역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레기들이 검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 자기들이야말로 검언유착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이번 사태의 주범인 KBS를 맹비난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그러면서 과연 검언유착이 심각하다, 그거 없애겠다더니 라고 말하며 KBS의 보도에 대해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같이 올렸습니다. 또 진정 교수는 자신이 예전에 연재했던 칼럼의 일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비난했던 어용 언론들은 피의사실을 대대적으로 떠들어댈 것이라는 문구를 발췌해 현 사태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척결했다고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한다. 이 사안 엄중하다고 결코 이번 사태가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가 말한 대로 이번 일은 명백하게 검언유착을 누가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을 보면 진짜 검언유착을 저지른 것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아니라 이들을 공작으로 죽이기 위한 음모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눈 대화를 제멋대로 막 재구성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두 사람을 죽이려 든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진짜 검언유착을 저지른 사람들이 검언유착을 저지르지도 않는 사람들을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에 올감했으니 이번 사태는 진짜 이 나라가 얼마나 요징한지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가려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 만큼 이제 저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더디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빌부터 죄 없는 사람들 향해 미친 칼날을 휘둘러왔던 진짜 적폐 세력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아주 제대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